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TK 액세스 2021년도 5월달 B형.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빈 데이터베이스를 쿡 찍어 주셨어요. 한 번입니다. 한 번. 2021년도. 자, 임시 수험번 하나 넣어 주시고요. 이름. 그렇게 경로를 정확히 잡아 주셔야 된다. 자, 저장 경로는 문서입니다. 문서의 ITQ방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주시겠고요. 만들기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액세스 파일 하나가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 문서 ITQ 픽처 액세스.2021 105 엑셀 시트가 비유형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이블을 작성하시고요. 다음 디자인을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일단 외부 데이터 쪽으로 오셔서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입니다. 자, 이렇게 오셨어요. 엑셀 찾아보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우리는 항상 ITQ 자, 여기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요.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하고 열기 찍었죠.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열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기. 자, 첫 행에는 열 머리글이 있고요. 다음. 자, 이 부분은 지나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눌러주시면서 기본키가 있다는군요. 기본키가 관리 코드. 해서 이거를 기본키 설정하시겠다는 거니까요. 기본키 한번 찍어주시면서 다음. 자, 테이블의 이름을 정확히 채용 관리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마침 하시면은 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만 자, 다음에 이거 가져오실 필요가 없죠. 이제는 닫기 하시면은 채용 관리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디자인 보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했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채용 관리 테이블에 필드 첫 번째 관리 코드가요. 8자리. 그쵸? 밑에 필드 크기를 8자리. 이미 기본키 설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열쇠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목 부분도 보시면은 짧은 텍스트 해서 짧은 텍스트 데이터 형식은요. 그렇게 하고 사이즈는 20.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 날짜 시간 형식인데 밑에 보시면 형식 부분에서 간단한 날짜 찍어주셔야 되겠죠. 학력 부분에서도 짧은 텍스트 하고서 5자리다. 자, 채용 인원도 넣어주십시다. 숫자. 이렇게 하고 필드 크기는 정수. 자, 어렵지 않았어요. 근무 형태를 넣어주시면서 하나 필드를 추가를 했고요. 짧은 텍스트. 여기는 자릿수가 3자리. 그러면서 조회 쪽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조회 쪽에 보시면은 이 컨트롤 표시 부분에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콤보 상자로 바꿔달라고 돼 있네요. 콤보 상자. 그렇게 하시고 핵 원본의 값은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갖다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값으로 목록 값으로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규직, 계약직, 기타 해서 여기를 값으로 찍어주시면서 정규직, 계약직, 기타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알아서 지금 보시면은 알아서 세미콜론이 점점이 알아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점점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 상단에 데이터 시트 보기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찍어주시면은 자,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자, 형식을 수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혹시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예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셔서 여기 자료가 입력이 잘 됐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2번 톡톡 찍어주셔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근무 형태 보시면 정규직 이렇게 골라주시는 겁니다. 정규직이 4개나 되는군요. 정규직. 그 다음에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그 다음에는 기타. 자, 계약직 찍어주시겠고요. 정규직 또 찍어주시고 계약직 찍어주시고 나머지 기타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또 이 채용 관리를 닫으려고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저장이 나오겠죠. 저장. 그렇죠. 해서 반드시 데이터 수정했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셔야지 닫히겠어요. 자, 1번은 끝났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테이블 2번에 기업 정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자, 요거를 지금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삭제를 하셔도 좋고 삭제를 하고 싶은데 삭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닫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닫아 주셔야지 삭제가 가능하고요. 닫기. 그리고 상단에서 만들기 하셔가지고 지금 만드는 부분이 테이블 만들기, 쿼리 만들기, 폼 만들기, 보고서 만들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테이블 만들기 중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디자인 사용하시는 게 좋죠. 자, 디자인 찍어줬고요. 자, 그 중에 관리 코드라는 필드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관리 코드. 자, 짧은 텍스트. 자, 일단 쭉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설립일 날짜입니다. 날짜 시간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이렇게 넣었어요. 업종까지 넣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오셔가지고 밑에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8자리 그 다음 거는 20자리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요. 날짜 시간 데이터는 보통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날짜. 그래서 보통 날짜로 또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보통 날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날짜 됐죠? 주소. 저기도 20자리. 그렇게 하고 업종. 업종 부분도 이렇게 오셔서 5개 하고서 여기 유일성 검사가 들어가네요. 유일성 검사 규칙에 보시면은 자, 제조. 여기다가요. 제조. 그렇게 하고 건설,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 이렇게만 넣으셔가지고 나가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in을 넣으셔가지고 인제조 자, 그 다음에 뭐 건설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이었나요? 이게 뭡니까? 건설, 정보통신 이렇게 지금 처리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 앞부분에다가 in을 넣어주시면서 자, in을 넣어주시면서 자, 그렇게 하고 마무리 가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가로도 하나 넣으시고 제조 컴마 자, 한 칸씩 띄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들어갔느냐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어가지고 제조와 건설과 정보통신만 이 자리에 유효한 데이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자, OR 처리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 여기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제조 OR 또는이죠. OR이 그래서 영타로 자꾸 오타가 나네요. OR 그렇게 하고 건설 OR 또 정보통신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 봤고요. 자, 실질적으로 데이터 입력. 항상 얘는요, 데이터 시트 작성하시기 전에 요거 시트 작성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장하겠느냐고. 자, 이해하신 다음에 시트 이름은요. 테이블 이름은 기업정보죠. 기업정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기본키는 지금 어디를 봐도 없으니까 기본키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요거 눌러주셔야 되겠죠. 기본키는 2번째 테이블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리 코드. 자, 관리 코드가 좀 안 보이니까 키워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S. 자, 대문자 S입니다. 소문자 S가 아니고 0509023. 자, 됐죠? 엔타 시큐리티 시스템 됐고요. 너무 크게 키웠나요? 데이터가 잘 안 보여요. 자, 1997 여긴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빼기로 넣으셔야 됩니다. 날짜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넣어 주셔야지 자, 날짜가 들어가고요. 주소도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칸을 좀 키웠어요. 저기다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띄어 쓴 건지 붙여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여기다가 정보통신 아니고 만약에 여기까지만 넣으시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을 정확히 넣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나머지 자료 열심히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2번 테이블. 자, 이렇게 테이블 1 채용 관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시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채용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만들기 쪽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쿼리죠. 쿼리가 마법사가 있고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디자인으로 해주셔야 편하죠. 그 중에서도 채용 관리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채용 관리 테이블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톡톡 찍어 주시겠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자료가 관리 코드네요. 관리 코드. 그리고 기업 형태는 만드셔야 되겠고, 제목, 접수일도 만드셔야 되겠고, 접수 마감, 학력, 채용 인원, 그리고 근무 형태. 자, 해서 지금 근무 형태,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해서 더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목 옆에 보시면 제목을 선택해 주시겠고요. 상단에 열삽입 하셔서 여기다가 기업 형태를 만드셔야 된다. 자, 기업 형태의 조건을 보시면은 자, 기업 형태가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요. 그래서 관리 코드가 지금 상단 위쪽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죠. 관리 코드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L자로 시작하고서 032608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걸 갖다가 L자 한번 썼고요. 032608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 코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요. 관리 코드 첫 번째 글자 요거네요. 첫 번째 글자가 L이면 대기업을 뜻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L이면은 자 L이면 대기업 그렇게 하고 M이면 중견기업 그렇지 않으면은 기타인가요? 강소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강소기업 해서 요거를 if 함수를 써가지고 자 중견기업 나머지에 대한 것이죠. 기타이면 강소기업이라고 그랬나요? 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소기업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if 함수입니다. if 함수는 어떻게 쓰시는 함수다? 자, 일단 IIF가 되겠죠.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값, 그렇지 못하면 거짓값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첫 번째 하나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가 L이면 여기가 L이면 대기업이라고 여기다가 대기업 쓰겠다는 거죠. 지금 액세스는 여기 지금 땡땡이 넣어주는 거를 보통 한 개에 넣는데 뭐 두 개 넣었다고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알아서 한 개로 바뀌거든요. 이 거짓 부분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이 조건이 누구냐? 바로 관리 코드죠. 그래서 항상 이 필드명을 가져올 때는 대괄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 코드 첫 번째 글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LFT 해서 왼쪽에서 하나만 뽑으셔가지고 그게 L이면 대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 잘 되는지 먼저 갖다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형태 하고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땡땡이 넣어서 콜론으로 넣어가지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방금 이 자리죠. 이 자리에다가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하고서 체크를 해주셔야 보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관리 코드하고 제목 사이에 자, 기업 형태가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어요. 자, 이유가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안 됐었나요? 네, 체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 기업 형태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가 삽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셔가지고 자, 요거 조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맞죠? 바뀐 거 없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다가 자, 요번에는 요 M이면 중견기업 그랬는데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자 엔터를 때려가지고 요 자리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금 if문을 한 번 더 그대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괜히 복사를 여기까지 그냥 제가 지금 엔터를 때렸는데 이 한 세트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헷갈리시지 않으시게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다 컨트롤 V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이번에는 M이면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중견경이 뭡니까? 중견기업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강소. 이 끝에는 강소라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를 강소기업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강소기업.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이 이런 것들을 한 개짜리로 자, 액세스는 또 한 개짜리로 또 처리를 되어 있는데 뭐 두 개짜리 넣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진 않지만 정답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한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긴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걸로 맞춰갖고 갖다 붙여볼게요. 자, 여기까지도 해서 그대로 끌어다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 방금 오셨던 이 자리죠? 오른쪽 눌러서 작성. 자, 이 부분에다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체크 반드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보여요. 자, 하고서 다시금 데이터 시트 보기 했더니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쵸? 잘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접수 2를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접수 마감일 앞에다가 저기 커서를 딱 찍어주시고요. 열 삽입해서 하나 열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다. 열 삽입 한번 눌러주셔서 이쪽에다가 식을 넣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자, 접수 1이 조금 마찬가지로 관리 코드의 두 번째부터 두 글자가 월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시리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번이었고요. 1번. 자, 2번에는 자, 접수 2를 넣어 주실 거다. 여기도 관리 코드 갖고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은 접수 2를 지금 넣어 주셔야 된다. 식으로. 이때 사용된 함수가 DATESERI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컴마 하고서 미드 함수. 이 미드 함수까지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 데이트 시리얼이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앞에가 연이에요. 연도가 나온다. 연도가 나오고 월, 일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21년도죠. 그래서 2021년도 자, 이걸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만 넣으시면 얘가 또 이해를 못해요. 항상 하나짜리로 자꾸 습관이 돼서 두 개짜리가 써지는데 자, 이렇게 2021 넣어주시고 그게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월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번째부터 자, 두 글자 두 번째 두 글자가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03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26 그래서 여기는 26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는데 저거를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 해주겠대요. 미드 현재 관리 코드라고 하는 대괄호죠. 관리 코드라고 하는 필드 그 중에서 두 번째 중에서 두 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03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미드를 쓰셔가지고 MID 해서 똑같아요. 관리 코드 해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는군요. 네 번째에서 두 개만 뽑아주시면은 26이 뽑힌다는 거죠. 벌써 끝났나요? 자, 이렇게 써서 접수 1. 자, 컨트롤 C로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죠? 오른쪽 눌러서 확대 축소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어주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방법이 작성에다가 직접 또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갖다 붙여주셔도 되고 체크 잘 됐으니까요. 결과 보기 하셔서 가서 보시면은 접수 1 그렇죠. 3월 26일 4월 3일 오케이 잘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은 맨 끝에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네요. 맨 끝에. 자, 이 부분이 되겠다. 자, 여기다가 남은 기간을 넣어 주시는데 자, 이 부분에 남은 기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2021년도 5월 8일이 기준일이에요. 그랬을 때 4월 17일은 이미 지나갔죠.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미 마감이 된 것이다. 는 것입니다. 지금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마감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다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준 날짜가 5월 8일이기 때문에 5월 8일을 지나간 애들, 이런 4월달 자료들은 다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if도 나왔고요. date if라고 하는 함수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적인 구문을 한번 또 그려볼까요? 자, if가 나왔을 때는 if는 항상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남은 기간 넣어주시면서 if iif 해갖고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 그렇지 못하면 거짓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면 여기다가 마감이라고 써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감일이 자, 여기다가 남은 일수 만약에 접수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이 있다면 거기 뒤쪽에다가 자, 일수에다가 뒤쪽에 앰퍼센드 붙여가지고 자, 일자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2021년도 5월 8일이 기준입니다. 자, 접수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을 1을 붙여서 표시를 한다. 마감일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조건은 어떻게 내시면 좋을까요? 0보다 0이 더 오히려 크다. 0보다 자, 0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지금 조건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숫자가 작다. 즉 4월 17일, 4월 20일 이런 애들은 즉 0보다 작게 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제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 넣고 함수가 보시면은 date 저 if 함수는 date 하고서 여기 d자가 분명히 들어가요. 그리고 iff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date if라고 하는 이 함수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단위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 구문이 단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작일 그리고 하고 종료일 이렇게 쓰는 함수예요. 이렇게 쓰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쓰시면은 단위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위가 y면 자 보시면요 단위가 자 y다 그러면 y면 연수를 말하는 거죠. y는 연 m은 달 d는 일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연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y 월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m 일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d 만약에 ym을 쓴다 그러면은 연수는 무시되고요. 연수는 무시되고 월수. 자, 개월수만 또 적어주시는 거고 MD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MD면은요. 자, 월수는 무시되고 일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 끝에 있죠. 자, 해서 시작일과 종료일의 일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위가 D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위를 땡땡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시작일은 언제냐? 시작일은 보시다시피 2021년도가 되겠어요. 2021년도 5월달 8일 날짜 형식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이 땡땡이를 넣어주셔야지 안 넣으면 에러 떠요. 그렇게 하고 종료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접수 마감일이라고 하는 게 필드명이죠. 그래서 종료일 대신에 여기다가 접수 마감일 이렇게 해서 필드명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감으로 0보다 이게 지금 5일 0이 크다는 얘기는 4월 17일, 4월 20일 그래서 5월 8일보다 접수 마감일 빼가지고요. 시작일과 접수 마감일 이 날짜 차이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가 마이너스 값이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 자, 마감이 된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 있죠. date if. 이 부분은 함수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 갖다 일단 넣어볼게요. 남은 기간이라고 그랬나요? 남은 기간 체크 해서 남은 기간 오케이 해가지고 작성 남은 기간 여기까지를 지금 날짜 세는 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 하고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체크 하고서 가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간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시작일이 2021년도 5월 8일부터 자 4월 17일 지나간 이제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21일 지나갔고요. 18일 이렇게 날수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어떻게 넣느냐 바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다 이것만 한번 넣은 거예요. 이것만 요거 나와가지고
날수가 잘 계산됐는지 확인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이거 그대로씩 전체를. 그런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분은 아까 여기 썼던 요거 그대로, 요식 그대로. 요 자리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주셔야지, 일수 부분에 붙여주셔야지. 만약에 마감되지 않았으면은 며칠이 남았는지 일수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자, 와서 여기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는지 확인. 가서 결과 보시면은 오케이. 자, 마감이고요. 그렇지 않은 날들은 7일 남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0일 나왔어요. 0일. 그렇게 하고 14, 3. 결과가 맞는지 잘 나왔네요. 여기도 0일이 있어요. 0. 그래서 딱 그 날짜 5월 8일이면은 그날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자, 하루도 안 남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이제 정렬 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 전에 이 부분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식을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우, 너무 길어요. 이거 지금 줄인 건데도 이렇게 자, 요 자리에 if 쓰셔가지고 조건을 만족시키면 마감. 자, 이런 것들은 땡땡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마감이 안 됐을 때는 자신의 일수에다가 뒤에 일자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되겠죠. 두 개짜리 붙으면 항상 하나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조건이 데이트 i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시작일과 종료일 넣어주셔갖고 시작일은 5월 8일이고 종료일 해서 두 개의 D자 붙으니까요. 단위가 일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그 일수가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날짜니까 마감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있던 일수 있죠? 다시 그 일수 구하셔갖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붙여서 일자까지 붙여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가 아주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팍 줄여야 되겠어요. 팍팍 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무리로 자, 여기 끝에 이 부분에 지금 일이 남은 일 기간 이거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남은 기간. 그 다음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일은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넣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접수일. 자, 이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눌러가지고 저기 부분에다가 접수일의 속성 형식을 간단한 날짜라고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죠. 밑에 지금 보시면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오름차순. 여기 정렬 부분을 보시면 오름차순 이렇게 넣어주셔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던 저 결과 파일, 이 결과 파일하고 자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자 오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찍어가지고 여기 있던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중대, 중견, 강소, 중견, 강소. 오케이. 잘 순서가 맞아요. 그렇게 하고 뒤쪽에 지금 혹시라도 이거 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0, 3, 7, 14. 오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쿼리 이름. 자, 지금 보시면 쿼리 이름 저장 한번 눌러주시는데 쿼리 이름이 채용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다 라고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지금 또 하나의 쿼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쿼리 또한 만들기 부분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어요. 채용관리 테이블하고요. 그리고 기업정보 테이블하고 두 개를 불러와가지고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요거죠. 그 관계가 두 테이블의 조인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두 테이블의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된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코드 들어갔으니까요. 두 번 톡톡 찍어주시고요. 회사명. 그래서 회사명도 두 번 톡톡 이렇게 필요한 필드들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접수 마감일, 그리고 채용 인원. 그런 다음에 업종까지 넣었습니다. 자, 일단 보여지는 거는 5개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 저 업종이 정보통신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조건에 보시면 업종이 정보통신이 아니다. 자,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 부분에다 놓고요. 조건에다 놓고 자, 아니다. 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넣으셔요. 자, 뒤집어 갖고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넣고 정보통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알아서 땡땡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 형태. 지금 보시면 근무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던 거죠. 근무 형태가 대신에 이 체크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거니까요. 이 체크를 없애주시면서 이때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도 정규직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딱 커니 찍어주시면은 그렇습니다. 두 건이 나오네요. 그러고 가고 정렬을 보시면은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정렬이 지금 내림차순 정렬돼 있죠. 숫자가 큰 것부터 돼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오셔가지고 자, 다시금 이때도 쿼리 저장 한번 해주셔도 좋아요. 쿼리 이름은 채용 관리 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 한번 눌렀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금 디자인 보기 오셔서 그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정렬은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내림으로 하셔야지 되죠. 내림으로 하셔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수정됐기 때문에 자,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도 끝났다. 자, 4번 들어갑니다. 폼 설계하는 거 하겠습니다. 폼. 자, 이때도 만들기죠. 만들기. 해서 만들기를 하실 건데 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 폼부터 만들고 여기 있던 기본 폼을 만들어서 합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이 폼이 채용 관리라고 하는 채용 관리 하이 폼. 자,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자, 오셔서 만들기 부분에 폼 중에서도 여기도 디자인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디자인으로 하셔도 좋고 뭐 이거 마법사로 할래요 그러시면 폼 마법사 자, 이렇게 폼 마법사를 눌러 주셔가지고 열어 주셔서 필요한 폼 지금 보니까는 테이블이 여기서는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채용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용관리라고 하는 쿼리를 이용하여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채용관리 현황 쿼리 찍어주시고요. 그 중에 기업 형태 그쵸? 여기 들어가는 거 그 접수 마감일 필요한 대로 지금 불러오는 겁니다. 접수 마감 그렇게 하고 접수일 채용 인원 학력 아이고 제목은 필요 없었네요. 학력 근무 형태 남은 기간 자, 필요한 것만큼 넣고 다음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열 형식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는 폼의 이름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채용관리 현황 폼이라고 써달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디자인 수정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좀 편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폼 머리글 이런 부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폼 머리글 바닥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면은 해제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본문만 가지고 일단 하이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얘네들 너무나 사이즈가 커요. 얘네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하셔갖고 일단 사이즈부터 맞추고 가시게요. 자, 누굴 기준으로 맞추면 좋은지 지금 정렬 도구도 있고요. 정렬 도구도 있고 서식 도구도 있고 그 중에 정렬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뭐 크기, 간격, 눈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기를 가지고 뭐 가장 긴 거에다 맞추는 게 좋겠느냐, 뭐 가장 짧은 거에다가 맞추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장 넓은 너비에 이렇게 됐고요. 뭐 가장 좁은 너비에 여기서는 이거 갖춰가지고 가장 짧은 길이에 자, 지금 한번 다시 컨트롤 Z로 한번 눌렀습니다. 컨트롤 Z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짧은 길이. 자, 요거가 좋겠네요. 가장 지금 보였을 때는 좁은 너비에 맞췄어요. 너무 좁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슬쩍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서 조금 더 길게 맞춰주는 것도 요령이죠. 그 중에서도 접수 마감일 얘네들 그리고 채용 인원 그리고 근무 형태
그런 다음에 요거는 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을 좀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옆으로 왔어야 되겠고, 그리고 너무나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간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벌어졌죠. 쭉 올려가지고 붙여주셔요. 웬만하면은 붙여서, 여기도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붙여주시고, 이런 것들도 도구를 잘 쓰시면은 뭐 잘 맞춰주실 수가 있겠죠. 나중에 간격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 가능이라고 하는 여기 또 하나의 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디 가서 서식에 있나요? 디자인에 보시면 있네요. 디자인에. 자, 와서 보시면은 뭐 단추도 있고 여기 텍스트 상자도 있고, 지금 상황은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글씨 크기에 대한 텍스트 상자의 크기, 자, 뭐 특별히 나와 있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다음 눌러 주시겠고요. 그래서 마침 눌러 주시면서 끌어다가 여기다 맞춰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금 맞췄는데 이렇게 두 개 찍으셔갖고 아까 하셨잖아요. 정렬 부분에 보시면은 가장 넓은 너비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간격들도 간격, 세로 간격 같음, 여기도 세로 간격 같음 됐어요. 이 정도 해서 영 나쁘진 않나요? 자,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 텍스트 이름은 협의 가능 이렇게 썼고요. 저기 언바운드는 식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가서 보시면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저장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도 좀 보고 싶은데요. 폰보기. 그래서 폰보기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중에 계약직은 콤보 상자가 없어졌어요. 계약직 콤보 상자 없애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좀 빠진 부분이나 뭐 잘 됐고, 지금 보니까는 여기도 좀 수정하실 게 참 많아요. 여기 보이는 내 코드는 이 채용 관리 거가 아니에요. 하이폼 거가 아니고 여기 기본 거니까는 그것도 잘 없애 주셔야 되겠고, 여기 부분 내 코드 탐색기나 이런 것들 탐색 단추나 밑에 하단 다 정리하셔야 되니까는 할 게 한참 많겠는데요. 다시 일단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언바운드 들어가 있는 부분, 자, 스와치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좀씩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함수를 이용해서, 자, 스와치 함수라고 하는 거 참 많이 나오죠. 액세스에서는. 자, 는 여기도 스와치, 는 항상 식 들어갈 때는 여기를 이렇게 또 찍어주셔야 돼요. 는을 찍어주셔서.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근무 형태입니다. 근무 형태가 여기 지금 근무 형태가 그랬으니까 근무 형태는 필드명이니까요. 근무 형태 필드를 가져올 때는 항상 대괄호로 묶어서 가져와야 돼요. 형태가 계약직 해서 계약직.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뭘 써준다?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써준다. 그래서 여기다 정규직 한 칸 띄우고 전환 가능 띄어쓰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계약직이 아니면 그랬네요. 그러면은 컴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 하셔서 여기 뒤쪽으로 붙여주셔가지고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아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아니면 이번에는 연봉 협의 가능. 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끝나는 이런 식입니다. 스와치 함수는 요 조건 만족시키면 요거, 요 조건 만족시키면 요거 이렇게 늘어지게 쓰는 함수니까는 컨트롤 C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잘 보이나요? 오케이. 그래서 근무 형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계약직. 그래서 정규직 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무 형태가 보시는 것 같이 콤보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 눌러가지고 이거 텍스트 상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속성 여기죠? 이 자리 전체적인 속성 이 부분 찍어주셔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모두 눌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코드 선택키 아니요. 내 코드가 지금 보시면은 뭘 말하느냐, 앞에
앞에 있었던 기호 같은 거 여기 앞에 조그마한 단추 있었거든요. 그거 톡톡톡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갔던 거 없애줬고요. 자, 밑에 하단 쪽에 탐색 단추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 탐색 단추도 쭉 내려보시면은 요 자리에 있잖아요. 자, 요거 다 아니요 아니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요 이렇게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럼 가보시면은 잘 돼가지고 자, 없어요. 밑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이폼 만들었으니까 그 위쪽에 기본 폼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저장하고 닫아주시고요. 닫죠? 그 다음 또 하나 만들기 눌러서 이번에 또 폼. 자, 이번에도 마법사로 가볼게요. 폼 마법사. 자, 폼 마법사. 뭘 잘못 눌렀네요. 자, 만들기 중에서 폼 마법사. 요건데, 자, 그 중에서도 아까 쿼리였었죠. 채용 관리 현황 쿼리. 그 중에서도 관리 코드 찍어 주셔가지고 다음 눌렀어요. 자, 가서 디자인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것이 지금 잘못 만들었어요. 뭘 잘못 만들었냐면 취소 좀 해볼게요. 여기 있더니 하이폼의 이름은 채용 관리입니다. 하이폼의 이름은 채용 관리고 이 전체적인 전체 아우 이거 아니지 전체적인 거. 자, 사각형을 그려야죠. 전체적인 거가 바로 폼 이름이 채용관리 현황 폼이라는 것이니까요. 이 이름을 슬쩍 고쳐야 됩니다. 이름을 고치자. 이름 바꾸기. 그래서 얘는 채용관리. 자, 이렇게 됐고 다시금 자, 만들기 부분에서 폼 마법사 눌러서 그 중에 관리 코드를 불러와요. 다른 건 필요가 없죠. 이거 다음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 수정할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채용관리 현황 폼이라고 해서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이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상단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되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조금 가운데로 또 와야 되니까 움직여 주시면서 자, 수정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이폼이니까 자, 하이폼을 갖다가 넣어 보셔야 되겠어요. 하이폼이 어디 갔니? 자,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못 찾고 있네요. 하이폼 요거네 요거. 그래서 하이폼 이미 만들어진 하이폼 한번 다시 눌러 주셔가지고 밑에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열기. 자, 기존에 만들었던 채용 관리라는 하이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관리 코드죠? 관리 코드. 하이폼도 관리 코드 두 개가 연결이 정확히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이폼 이름은 채용 관리. 맞춰주시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서 눌러가지고 얘네들을 불러와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됐네요. 슬쩍 내려야 될 것 같죠? 조금 채용 관리라는 글씨가 보여야 되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왜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냐? 자, 이때는 잘 안 떨어지면 이 머리글 있어요. 여기 머리 부분을 슬쩍 찍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은 좀 보여요.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됐죠? 이제 하나씩 수정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굴림의 22 굵게 여기 있던 채용관리 현황 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굴림의 그 다음에 22에 가운데 맞춰주시고요. 가운데 맞추시고 특수효과 그래서 특수효과 쭉 보시면은 특수효과 중에서도 그림자면은 요거네요. 자, 요거죠. 요거 그림자 밑에 하단 쪽에 그림자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림자를 넣어주시자. 자, 너무 박스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줄여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의 가능했고요. 채용관리 현황 폼의 머리글 영역에 제목과 관리 코드 작성. 그쵸, 요거죠, 요거. 그렇게 하고 본문과 기준으로 연결해서 아까 하이폼 추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는 거. 됐죠?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속성 부분에 보시면은 아까 지금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잘 됐는지
여기가 지금 체온관리 원본.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체온관리 현황이라고 이걸로 가져오셔야 맞겠죠? 체온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 여기 지금 써 있었으니까 저거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서 연결이 잘 되게끔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 다시금 여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내용들이 잘 바뀌어요. 자, 요거 간격이 너무 좀 좁아서 조금 더 내려주시는 게 좋겠고, 이 전체적인 요 부분도 고쳐주셔야 되겠다. 레코드 탐색기는 없애주셔야 돼요. 밑에 탐색 단추는 있지만, 여기 밑에는 있지만, 이 부분 지워주는 게 좋겠고요.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금 디자인 보기 찍어주시면서 전체적인 선택은 여기죠. 자, 이 부분에 해서 메인, 즉 기본 폼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너무 조금 붙었기 때문에 그림도 넣어야 되고 단추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너무 조밀하게 하지 않고 이 부분 오른쪽 눌러서 속성 해서 모두를 보시면은 아까 했던 네코드 선택기 이 부분은 아니요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자 보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는 여기도 지금 수평 수직 막대기 이런 것들도 안 보이게 가서 또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림 삽입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삽입. 삽입에 오셔서 디자인, 이미지 삽입이죠. 이미지 삽입 찾기. 항상 모든 내용들은 다 픽처. 문서 안에 ITQ 방에 픽처. 123 주식회사. 로고를 갖다가 그려주시고요. 이 그림의 사이즈는 특수효과, 볼록 효과와 크기 맞춰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효과. 지금 보시면은 볼록 이름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볼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끝에 속성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지금 모두 찍어가지고 자 가로가 2cm니까 너비 부분을 2cm, 높이 부분을 1cm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쭉 내려서 특수효과. 이 부분의 특수효과 찾기가 쉬우면은 여기서 찾아주셔도 좋죠. 여기 있네요. 볼록. 그렇죠. 잘 넣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림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림까지는 잘 됐고 잠깐만요. 그림이 속성 부분에서 그림 크기 조절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를 전체 확대 축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가득 채워주는 형식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공간이 좀 떠요. 다시 한번 속성 부분에서 그림에 대한 전체 확대 이 부분 꼭 넣어주시자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금 하기로 했던 거 네코드 그건 잘 지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보고서 자, 여기를 클릭하면 체온관리 현황 보고서로 이동하도록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고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명령 단추로 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명령 단추 하나를 그려가지고 지금은 해봐야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열기 찍어서 다음 눌러주실 건데 여기가 지금 없어요.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 거를 만드시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말자. 이거는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줬고요. 이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 있던 요 박스가 지금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때. 근데 크기가 만약에 좀 너무 작아지면 아까 그 막대기가 생긴다는 거 수직 수평 막대기 생기는 거 그것만 좀 수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굳이 뭐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체온 관리가 되겠죠. 요거를 디자인 보기 찍었을 때 요 부분에서 속성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걔네들이 스크롤 막대입니다. 스크롤 막대 표시 안함 이거 한번 찍어 주셔야지 확실하게 스크롤 막대가 안 생겨요. 이거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 닫아 버리시고 하이폼 닫고 자, 기본 폼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만들러.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에 오셔가지고 만들기 중에서도 이 보고서 관련된 툴 중에 마법사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자, 보고서 마법사 찍어주시겠고, 자, 사용하는 쿼리는 채용관리 현황 쿼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채용관리 현황 쿼리 찍어주시면서 밑에 저 구분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만 관리 코드 앞자리 L자냐 M자냐 이거 보시고요. 작업했기 때문에 관리 코드 도움 좀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접수 마감일, 남은 기간, 채용 인원, 근무 형태까지 다음 눌렀습니다. 자, 그룹은 관리 코드로 들어갔어요. 관리 코드로 찍어서 그 중에서도 관리 코드의 첫 번째, 첫 글자 한번 찍어주시면서 확인. 됐죠? 다음 눌러주시겠고, 정렬은 누구로 기준했습니까? 접수 마감일 기준입니다. 접수 마감일. 끝났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관리 코드 첫 글자와 기업 형태를 그룹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뭐 기업 형태까지 밖에 나가서 합성하셔도 좋으니까 그때 가서 해주기로 하고, 요거 꼭 체크하고 오세요. 요약, 요 부분에 옵션 중에 합계 체크하실 때 인원수 체크가 되어야지 편해요. 다음 눌러가지고 단계로, 그런 다음에는 보고서 이름은 채용관리 현황 한 칸 띄우시고 보고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디자인 쪽으로 오셔서 마침 하시면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맨 첫 번째 제목 부분은 중앙쯤 되는 곳에다가 놓고, 자, 글씨입니다. 궁서입니다. 궁서. 그래서 궁서 엔터 24 크기 넣고요. 눌러주고 거기다가 굵게 밑줄, 됐죠? 밑줄 넣고 가운데 맞춤까지 넣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데이터 시리얼. 자,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에 보시면은 컨트롤 상자가 있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텍스트를 그려보시면은 언바운드 식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워져 버리시면서 언바운드 부분만 갖다가 잘 배치를 해주시겠고요. 너무나 좀 좁아요. 좀 내려주셔가지고 넓혀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다가 식을 는을 넣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시리얼 데이터 DATE 데이트 시리얼 이렇게 넣고요. 현재 2000 여기가 21년도 컴마, 그런 다음에 5월달 컴마 8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현재 날짜가 나온다는 거죠. 날짜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형식, 즉 속성이죠. 속성 창을 열어주셔서 데이터의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시면은 형식이죠. 여기를 자세한 날짜라고 바꿔주셨을 때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선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직접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토요일까지.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잘, 여기는 흰색하고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속성 부분에 오셔서 색깔 부분, 배경 테두리 부분에 여기를 뭘로 넣어주시면 좋을까요? 자, 배경 테두리 스타일 부분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으로 해주시면은 가볍게 끝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됐죠? 선은 없애주셔야 좋죠. 선이 있어가지고 선이 없으니까는 선 다시 오셔서 항상 속성 부분에서 하시면 좋다. 그것도 모두 부분에서. 모두 부분에서 테두리 스타일이 실선으로 되어 있네요. 없음, 여기도 마찬가지. 스타일도, 배경의 스타일도 투명, 이것도 투명, 테두리 스타일도 투명,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구분으로 이름을 고쳐주자. 그래서 여기 구분을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9분 고쳤고요. 9분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레프트까지 넣었고요. 연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앰퍼센드 해갖고 아까 보시면은 그룹 형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쓰시자 그랬으니까요. 대괄호 넣으셔야 되고요. 이래들은 항상 땡땡이를 양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또 앰퍼센드 넣고, 그 중에서도 기업 형태 이렇게 써주시면 되나요? 한번 볼게요. 잘 됐나? 대괄호 넣고, 지금 기업 형태라고 하는 필드명을 참고를
해준다. 자, 뭔가 식에 문제가 있어요. 끝에를 보니까 끝에가 문제가 있었어요. 앰퍼샌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 일단 넘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잘 됐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다가 써봅시다. 여기다가 나머지 것들은 싹 정리해서 밀어버리시겠고, 컨트롤 V 해보시면은 관리 코드 첫 번째 거 하고 이렇게 기업 형태라고 하는 필드 양쪽에 대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대가로를 넣기 위해서 여기 이 가로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 사이에 항상 앰퍼샌드 넣어주셔야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일 뒤쪽으로, 이게 뒤로 가야 되고요.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관리 코드가 앞쪽으로 와야 되겠고, 접수 마감일이 여기 사이에 끼워야 되겠고, 남은 기간이 이쪽으로 좀 움직여요. 잘 어떻게 나왔는지 밖에 나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채용 인원, 근무 형태. 자, 얘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 코드, 접수 마감일, 남은 기간, 채용 인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순서가, 자, 필드명은 제대로 고쳤고요. 뒤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도 서로 바꿔줘야 된다. 관리 코드가 이쪽, 접수 마감일이 이쪽, 남은 기간이 이쪽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자, 어디 볼까요? 자, 여기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는 또 맞춰주셔야 되겠죠. 칸을 좀 넓혀주시면은 이렇게 봐가면서 여기도 좀 넓혀가지고 한참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정규직 박스 있죠? 이런 것들 좀 감춰줬으면 좋겠고, 또 색깔 같은 것도 지금 교차로 들어가 있는데, 근무 형태. 자, 이거 맞추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거는 지워줘야 되잖아요. 합계, 이 부분은 조금 당겨가지고 합계하고 이 썬 부분은 많이 당겨주시면서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나우 이 부분도 지워버립시다. 이 부분도. 자, 다음에는 이 나우 데이터 시리얼 하실 때 그 나우 끌어다가 고쳐주셔도 돼요. 굳이 뭐 몇 번씩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붙일 부분들은 붙여주시면서 전체적인 합계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 자, 선 부분 여기 지금 79 할 때 79 뒤쪽에 명자 굵게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고 있다는 건요. 중간중간 보이고 있어요. 많이 정리는 돼서 깔끔한데 현재 이 부분 텍스트 상자가 왜 보이니? 오른쪽 눌러가지고 속성 쪽에 오셔서, 자, 모드 부분에서 여기 현재 배경의 스타일, 보통 이런 부분들이 다 투명으로 가주셔야지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요. 진하게 넣어달라고 한 거는 여기 있던 서식 부분에서 진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것인데, 여기 밑에 부분도 진하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뒤쪽에 보시면 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앰퍼샌드 기호를 넣으셔야 돼요. Shift 키, 명자, 이렇게 앰퍼샌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체적인 합계 거의 주시는 것도, 자, 눌러서 명자, 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다 진하게 해달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눌러줘야 되겠고, 진하게 눌러주시고 글씨 색깔도 검적해 돼 있어요. 자, 또 얘네들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좀 진하게 돼 있다. 자, 진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들. 자, 더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선도 여기 지금 중간에 선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굵은 선 부분도 넣어야 되니까는, 자, 어디 갔으면 선이 보일까요? 컨트롤 서식 부분에 이 선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이죠. 여기 하단 부분에 선 하나를 넣어주세요. 선 하나를 넣어가지고,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선인가요? 선이 좀 찌그러졌어요. 선을 넣은 건 좋은데 선이 좀 찌그러졌다는 거, 다시금 가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반듯하게. 자, 들기로 지우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컨트롤 서식 선
한번 넣으셔서 반듯하게 Shift 키를 눌렀거든요.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선에 대한 것도 여기만 한번 넣으시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밑에 합계, 합계 부분 합계가 한참 옆으로 가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맞추죠?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일이에요. 얘네들 끄집어다가 이쪽 자 여기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다 넣고 여기 지금 얘네 근무 형태 부분에 선이 들어갔거든요. 여기도 보고서 오셔서 텍스트 모두 찍었습니다. 자 배경 스타일 보통 투명 스타일도 투명 됐어요. 마지막 것도 또 당겨야 돼. 조금 더 당겨 주셔야 되고 조금 더 당겨서 눈썰미가 이렇게 없어서는 자 쭉 줄여 줍시다. 쭉쭉 줄여 줍시다. 자, 줄여 주시겠고 색깔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줄 단위로 막 색깔이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까지 넣고요. 자 마지막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접수 마감일을 찍어 주셔가지고 접수 마감일을 찍어 주셔서 조건부 서식입니다. 서식. 자, 요거는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조건부 서식 들어왔는데 그게 접수 마감일이 자 여기 새 규칙 넣어 주셔야 되겠다. 접수 마감일이 2021년도 5월 8일보다 자, 큰 경우, 크다. 다음 값보다 크다 해서요. 2021년도 5월 8일보다 크다. 그러면은 글꼴 굵게 일단 굵게 넣어주시면서 글꼴색은 빨간색 넣어주시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이것도 또 오케이 해서 어렵지 않게 적응 끝났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테두리 또 좀 없애주시면 될 것 같고 선도 조금 더 두꺼워야 될 것 같고 자, 오셔서 테두리 없었어야 됐고 여기 보통 테두리는 항상 이 부분 테두리는 밑에예요. 여기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배경까지 혹시나 해서 자, 그것도 바꿔주는 거고 또 여기 또 테두리라고 아까 여기 하나 그린 게 있었거든요. 이 두께도 지금 보시면 속성에서 항상 두께, 선 두께를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어도 한 4 정도? 4 정도 넣어봤어요. 너무 두꺼울 것도 같고 3 정도. 3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3 너무 두꺼워. 자, 해서 이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죠? 자, 약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일단 또 하시게요. 자, 선 두께가 3은 너무 두껍다. 이 정도 가자. 자, 1보다는 나으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저장 또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저장하시고 아까 우리 못했던 거 여기 채용관리 현황 폼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 보고서 좀 닫고요. 닫고 여기 지금 만드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만들었느냐? 명령 단추로 만들었거든요. 명령 단추. 그래서 명령 단추가 지금 이 부분에 여기 지금 홈 탭에 보시면은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 디자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보시면 명령 단추 요거죠. 단추 하나를 넣어주셔서 방금 디자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서 작업, 보고서 열기 해서 채용관리 현황 보고서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겁니다. 글씨는 보고서라는 글씨로 써서 이렇게 지금 해주셔야지 마침 하시면은 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 대한 사이즈가 있었으면은 보고서 사이즈 넣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옆쪽으로 와가지고 보고서 클릭해서 2cm 오른쪽 눌러서 속성 해서 가로 너비 부분이 2cm 높이 부분이 1cm 자, 이렇게 넣어주시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가 주시면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자 채용관리 현황 보고서가 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도록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닫고 자 여기 저장 한번 하고 닫고
그렇게 하고 자 테이블 2번 기업 정보를 이용해서 레이블 보고서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요. 또 만들기 쪽으로 오셨어요. 만들기 쪽에 오셔서 자, 보고서 중에서도 자, 이번에는 네이블 자, 여기 있네요. 네이블 자, 이걸로 갑시다. 네이블 찍었다. 자 그렇게 하고 사이즈가 A1 사이즈면서 34에 64 됐죠? 그걸로 해서 다음 눌러주시겠고 글꼴 굴림의 CPT 중간 검정색 오케이 또 다음 눌러주시겠고요. 필요한 것을 잘 골라주셔야 됩니다. 업종 골라주시제요. 업종 자, 업종이 있었어요. 잘못 고르고 왔나 봐요. 뒤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취소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여기 지금 사용되는 테이블 여기 기업 정보라고 하는 거 요거 찍고 네이블을 눌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 정보하고 관련되는 게 나와요. 자,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기 업종 보이시죠? 이제는 업종 눌렀고 그 다음에 회사명이 들어가는군요. 회사명도 넣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업종 이렇게만 넣고 가시면은 대괄호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괄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앰퍼센드로. 그 다음에는 엔터 때려주신 다음에 설립일. 그래서 설립일 넣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대괄호로 넣어가지고 대괄호는 필요 없고 여기 설립일. 해서 이렇게 또 한번 넣어주셔야지 여기 있던 1957년이 설립일이라고 하는 그 값을 말하는 거고 텍스트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엔터 때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주소입니다. 주소점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주소를 딱딱 찍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다음 눌러주신 다음에 정렬하는 기준이 설립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설립일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음 눌러주시면서 우편 여기 이름이 기업정보 레이블이군요. 앞에 다 지워주신 다음에 기업정보 한 칸 띄우고 레이블 해서 디자인 수정 마침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제조하고 붙었죠. 이 사이에 이렇게 얘처럼 자, 요거처럼 자, 중간에 대괄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다시금 오셔가지고 디자인 보기로 오셔가지고 자, 요 자리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은 트림은 공백 제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업종 부분에 대괄호를 한번 넣고 앰퍼샌드를 넣고 그다음에 이쪽도 자, 앰퍼샌드를 넣고 대괄호를 넣고 대괄호를 넣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자. 자, 연결을 해주자. 홈 탭에 보고서 보시면 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 대괄호 잘 들어간 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천천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림은 굳이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앞뒤에 있을 수 있는 공백 때문에 그거 지금 공백이 있으면 제거해 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지금 삽입할 때 이 사이에 앰퍼샌드 넣었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진하게 들어갔네요. 여기 또 찍어 주셔갖고 서식에 보시면 진하게 한번 속성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설립일이랑 연도로 뽑아달라고 그랬나요?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만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셔가지고 여기 설립일 앞에다가 놓고 자, 2열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함수 2열을 써서 자, 설립일의 연도만 뽑자. 자, 그거 되겠어요. 주소 출력 형태와 같이 해주시는데 앰퍼샌드 사용하셔가지고 주소를 넣어주셔야 된다는데 앰퍼샌드 그렇죠. 여기 앰퍼샌드 알아서 우리가 넣고 왔기 때문에 이런 앰퍼샌드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삽입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편집을 여기 나와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호까지 넣었으니까요. 이제는 가서 보시면 연도까지 나왔네. 그런데 연자를 또 안 붙였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원하는 값이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연자 붙여주시는 센스. 됐죠? 이렇게 해서 넣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세 자리씩 나온다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저장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죠? 수고하셨습니다.